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이제 24일을 넘어가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의 입출금을 잠깐 막았었죠. 네,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게 다시 풀렸다는 기사가 방금 전에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1시간 동안 277억 원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출금되었다. 그 중에 90%는 바이낸스다. 이거 되게 재밌는 뉴스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입금된 게 아니라 대량 출금이 됐다는 겁니다. 출금을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거기서 매도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도 물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뉴스 중 하나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의 현물 ETF 상장 전까지는 비트코인 매집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즘 블랙록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많은 기사들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되는 뉴스들은 아닙니다. 근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한 주장에 따르면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비트코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할 리가 없다. 이들은 펀드가 상장되기 하루 정도 전에 펀드 시딩을 매수할 것이다. 그 규모는 5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블랙록은 ETF 상장 전에는 비트코인을 쌓아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미리 비트코인에 매집을 한 다음에 ETF 승인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승인이 되기 하루 전날 비트코인에 매집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미리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물 ETF도 승인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제 스스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봐요. 어차피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S&P 500 비트코인 상관 계수 이달들의 양수 전환. 이게 뭐냐면요. S&P 500은 뭐예요?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500개 기업들의 평균 가격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S&P 500이 움직이면은 미국 전체적인 주식의 움직임을 우리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같이 올라간다.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올 때는 커플링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 디커플링이 나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다.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주식과 비트코인이 거의 같이 움직였고요. 2023년도 초반에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불장 2012년도, 2017년도, 18년도 보면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디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중국 항저우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는데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록체인 기술은 별거 없습니다.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보안성을 높여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왜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비밀 장부 같은 거 적어놨을 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장부를 하나를. 근데 누군가가 그 장부를 바꿔치기 하거나 누군가가 장부를 몰래 훔쳐다가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장부가 수정이 된 건지 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장부 하나면 잘 이렇게 훔쳐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약서, 하나의 장부를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수천 개의 조각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로 완성을 하고, 그렇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수천 개로 나뉘어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천 개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노드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들이 많을수록, 쉽게 말해서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성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수백 개, 수천 개 조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노드들을 다 해킹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데이터들은 믿어도 된다. 쉽게 말해서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시 확인해 봤는데도 S&P 500이랑 나스닥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것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잭슨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기대하는 기대 심리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SEC 소송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바이낸스하고 SEC하고 소송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은 SEC에서 바이낸스에게 소송을 걸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바이낸스에서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속 변호사가 1000명에 달하는 로펌이랑 계약을 맺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것도 SEC가 이길 가능성이 좀 커요. SEC가 질 가능성이 커요. 바이낸스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낸스로 984억엔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이후로 2,700억 이상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는 것도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 살펴봤죠. 마라톤 디지털 CEO, 네, 마라톤 디지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채굴업체입니다. 이 채굴업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네.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긴 될 거예요. 언제 되는지가 문제인 거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네, 채굴 난이도 사상 최고에도 채굴자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세.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최고점이라고 하는 소리는 해시레이트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죠. 비트코인을 하나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이 채굴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파는 것이 아니라 매집하고 있다는 거,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 시장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가격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 바이낸스 CEO가 BNB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한 거에 대해서 하락의 주체가 어저께는 블랙록이냐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새롭게 나온 그 주인공은 바이낸스입니다. BNB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이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팔고 있는 거는 바이낸스 CEO 좌우장평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주장이 저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카 자회사 통합그룹 출범했다고 합니다. 진리카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진리카는 사실 프로젝트로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죠. 하지만 뭐 앞으로 이 시장만 좋아진다 하면은 진리카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카르다노 설립자 에이다 오랜만에 기사가 뜨네요. 에이다 증권성 관련 아직 SEC 제재 움직임이 없다. 이게 뭐냐면은 SEC에서 13개의 코인들인가? 다들 기억하시죠? 증권성 코인으로 분류된 코인들에 대한 목록을 얘기했었죠. 그 중에 에이다도 들어가 있었는데 에이다에 관련된 어떤 SEC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섭외 국내 20대 투자자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리플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있는 20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고토코인에 82%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들
큰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죠.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FBI 북한 해커 4천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 현금화 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은 그 해킹들이 있으면은 대부분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해커들이 이거를 현금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거죠. 아무튼 그들이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약 1580개. 네, 바이낸스 기관 투자자 88%가 10년 뒤 코인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있게 10년만 기다려 보세요.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제가 뭐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고 버틸 생각이고 그때까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익절도 하고 수익도 보겠지만은 어떤 투자를 해도 여러분 5년 10년 이상을 봐야지, 최소 5년 이상은 봐야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가치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10년 뒤 안에는 대부분 88%가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63.5%는요 향후 1년 뒤 가상시장이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년 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자 중에 63% 이상은 1년 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의 신임 총리로서는 암호화폐 우호 성향 인사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뭐 여러분 태국도 그러고요, 베트남도 그러고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거기도요. 동남아 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후진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왜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까요? 다들 아시는 첫 번째는 자국 화폐의 불안전성입니다.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거의 못 받죠. 본인의 계좌와 통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누구라도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일을 해가지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도 해외 송금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방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용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이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할 때 많은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들기 때문에 그냥 암호화폐를 사용해 가지고 전송을 해서 현금화 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암호화폐가 현재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해외 송금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 시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 시장 대통령 당선돼도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수령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급여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자기 급여를 비트코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왜 정치인들이 그러면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렇게 친화적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다 표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밭. 미국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을 펼칠 사람 둘 중에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밭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후 유럽 크립토 ETP의 자금 유입이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ETF는 이제 다들 아시죠? ETP는 뭐냐? ETP는 ETF를 포함한 이런 투자 상품들의 총괄적인 것을 ET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기사가 있죠. 지금 뉴스를 따로 찾아보지 않을 건데 오늘 오전 뉴스였나 보면 그 얘기가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유럽에서는요. 그런데도 매수세가 붙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품 시장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그 중심이 예전에 막 한국에서 잠깐 베트남으로 갔다가 뭐 홍콩으로 갔다가 그리고 뭐 미국으로 갔다가 뭐 최근에는 그 중심점이 런던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유럽 가운데서도 금융의 중심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 쪽에 많은 크립토 회사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럽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아셔야 될 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은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근데 유럽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그 투자 시장에 있어서 많이 보급되진 않았어요. 그 유럽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무기화 선물 강제 청산 규모라고 나오는데요. 청산 규모가 오늘 2,700만 달러 정도 청산이 됐네요. 오늘은 청산 비율이 롱이 숏보다 좀 더 많았네요. 아니다. 비트코인은 롱이 67% 그리고 이더리움도 롱이 83% 깨졌네요. 오늘 가격이 밀렸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일단 뉴스도 있었고요. 네. 코인니스 뉴스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55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보방에 올려드렸던 뉴스들도 좀 볼게요. 정보방에 올려드렸던 뉴스들. 아이고. 요 기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요거였어요. 유럽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ETF를 감독하는 건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는 다르게 권한이 많지가 않고 실제 인구가 약 6만 4천 명밖에 없는 섬 나라에서 ETF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물 ETF에 대해서 인기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워낙 작은 그냥 유럽에 속해 있는 한 나라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서 좀 재밌는 뉴스가 요거 있습니다. 네, 4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월렛이 있대요. 근데 이 월렛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현재 시장 가격으로 3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11만 8,300개 비트코인을 주체한 월렛이 등장했다고 23일 보도했대요. 중요한 거 뭐예요? 3개월 동안이에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최근 비트코인이 3개월 동안 안 좋았죠. 5월달, 6월달, 7월달, 뭐 7월, 8, 9, 뭐 이 정도 계속 안 좋았죠. 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때 누군가가 11만 개 비트코인에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측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블랙록이 이 지갑의 주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다는 거를 봤을 때 이 지갑의 주인은 블랙록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추측. 아무튼 최근 3개월 동안에 4조 원어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대부분 뭐 중국 얘기들이 오전에 많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량주고 머시기고 다들 주식 팔자 행렬이다. 우량주도 뭐고 다 떨어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 우울한 경제 전망에 비필수 지출 억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 정책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고 나서 엄청난 중국 자본들이 해외로 나올 거다. 뭐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특수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 있는 뭐 부자들이야 모르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중국에 있는 서민들은 뭐 일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많이 힘든 경험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기사들 중국발 요즘 중국 쪽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 최근에 매도를 한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미국 쪽에 투자를 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요일날 있을 잭슨 미팅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전체적인 뉴스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뭐 오늘 당장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4조 원 이상의 지갑을 매집한 고래들도 있고 그리고 현물 ETF도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채굴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매집하고 있다는 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호재다. 그리고 조금 저녁에 좀 전에 올라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거래소들에서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유출되고 있다.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인 지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저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 가격들 보면 참 답답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실제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오늘도 가져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